벌써 다양한 홍보 기획물들을 준비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손혜원 위원장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입니다. 제가 이제 당에 나온 지 2주하고 3일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반나절만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외로 제가 할 일이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발표를 벌써 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뭐 커다란 것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바꿔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덴티티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단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시각물 관련된 것과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과 이제 당 출신 시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해나가실 이 캠페인은 한 100분까지 100 시리즈까지 하면은 끝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를 먼저 좀 보신 분도 계시고 정보를 얻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또 셀프 디스 캠페인은 이제 오늘 2분의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분, 2분 또는 3분씩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준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 내용을 이런 내용을 갖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팀은 다 갖췄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은 이제 그런 2가지 내용이고요. 제가 2주 동안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고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사양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성공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히트 상품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제가 그 얘기 이외에는 여기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인터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일주일 조금 넘어서 했던 일이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인터뷰하셨던 그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름 만들 때 여기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3칸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정보와 지키기와 위원회가 따로따로 자기 목소리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3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국민정보하고 위원회는 우리 당의 색깔 파란색에서 나온 거고요. 국민정보가 좀 더 진한 이유는 위원회보다는 이쪽이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진하게 한 것이고요. 지키기는 뭔가 엄중함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렇게 느끼셨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위원회는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한 거는 저 위에 있는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당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붙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내용 3개를 같이 넣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여태까지 잘 해주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안 자르시고요. 꼭 여기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기까지 나오고 어떨 때는 밑에만 나오고. 이건 옛날 겁니다. 근데 맨날 봐도 이제 이 얘기인데 계속 지루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현수막은 시적절하게 바꿔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들, 이런 얘기들이 보이는데 이건 옛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진, 기사로 이제 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되게 재밌어요. 이 사진 다 뉴스에서 제가 신문에서 본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찍으세요. 위쪽을 이만큼 남겨서 글을 제가 이렇게 목표한 바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다 골라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쪽에서 안 자르시고 위까지 모여서 해주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이 위원회 이름과 이 작업은 제가 들어온 지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만들고 이제 했던 일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 옆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제 밤새 갖고 걸었어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저 이름과 저 로고는 원래 있었던 그 쓰임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지만은 그 당의 컬러 블루가 이렇게 늘 같은 색으로 항상 보여진다는 것이 이 기자분들이 제일 지루하실 거고요. 국민들도 지루합니다. 이 색이라는 게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으로 어떻게 나눠서 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 파란색을 그렇다고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파랑을 뭔가 의미를 좀 깊이 해석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정치라는 이 여름에 맞는 이 슬로건으로 이제 이 파란색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현수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썼던 이 블루를 갖고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를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 이 현수막 캠페인은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됩니다. 딱 한 달 동안, 한 달 넘죠. 여러분들이 푸른색 중에서 제일 푸른 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매일매일 다른 푸른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푸른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도 깊은 바다, 파도 치는 바다 다 있죠. 그리고 하늘의 구름은 하루도 같은 날이, 한시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푸른색을 꾸며주는 이 구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언제나 하늘을 보면 맑은 대로 흐른 대로 아름답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블루 스펙트럼입니다. 파란색이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다양한. 그래서 멀리 보면 이렇게 그 지리산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파랑이 물과 바다가 저 하늘이 만난 것입니다.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묻힌지, 어디가 바다인지. 그렇죠? 이거는 밤에 별이 빛나는 것들, 또 이 블루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저쪽에 보이시는 저 현수막, 이 백드롭이라고 그러죠. 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절묘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지금 더운 여름과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걸로 이제 내는 겁니다. 저 백드롭을 바꿨고요. 이것이 이제 거리로 나가는 이제 슬로건은 이렇게. 하나가 빠졌네. 이렇게 해서 또 같은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가운데 로고가 나오고 이제 시원한 여름에 우리가 뭐 여름 휴가를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시원하다는 것과 그림을 갖고 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으로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이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참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바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로고도 그대로고요. 파란색 색깔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블루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셀프 디스 캠페인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당에서 인터뷰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반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반성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을 할 때는 제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만큼의 값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38년째 제가 오늘 그 이 필드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그 긴장감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저도 초기 당시에 잘못된 브랜드, 실패한 브랜드에 이제 합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 다음번엔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잘 돼서 예를 들면 뭐 차미스린이 뭐 처음처럼 이런 칭찬들을 너무 많이 받지만 한 번도 그 칭찬에 제가 뭐 붕 뜨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칭찬들로 인해서 제가 객관적인 감각이나 이런 소비자의 언어를 자칫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트 상품이 나올수록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꼭 무슨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섭섭해하고 마땅치 않아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밖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리얼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는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당이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내려놓는다는 게 또 자칫 잘못하면 뭐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항상 좋은 이미지를 보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셀프 디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내 탓이어도 될 수 있고 뭐 반성도 있고 이렇지만 이거는 셀프 디스란 말 자체가 약간 좀 그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셀프 디스하지만은 또 그러면서 또 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해명의 기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셀프 디스 캠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좋다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이제 두 분의 셀프 디스를 소개를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이제 저는 필생즉사라는 이게 전 사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오자병법이라는 춘추 전국시대에 굉장했던 분인데 뭐 이분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신데 이분은 76번 전승하신 분이에요. 옥이라는 분의 이제 병법이에요. 이게 손자병법과 더불어서 세계 몇 대 병법에 들어가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인용한 것이 누구냐면은 장비가 인용을 했어요. 조조하고 싸움에 나서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 이순신 장군 같이 배가 12척밖에 없는 거죠. 아주 수적인 열세에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얘기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지만 살려고 발버둥치면 차라리 더 죽는 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디스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당에 계신 모든 분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그런 분들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저도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100회 하면 저 한 60번째 가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위트 넘치는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요. 매체는 이제 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해당 의원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SNS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셀프 디스입니다. 글씨도 일부러 좀 캐주얼하려고 제가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로고는 언제나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만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문재인 대표님입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권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면전에서 안면을 바꾸고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당대표가 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답답해 하십니다. 밀어붙여라, 딱 부러지게 해라, 후련하게 해라. 평생 쌓인 신중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이 개혁하듯 저도 분발할 것입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는 습관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한 자의 횡포에는 더욱 강해지는 당대표의 카리스마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실은 제가 카카오톡에 캐릭터를 쓰려고 그랬어요. 어젯밤까지도.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당이나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 해서 저희가 다른 걸로 이제 바꿨고요. 이거 데이터에 다 웹하드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이 호남에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은 혹시나 우리가 셀프 디스 캠페인 하는데 본인의 고백을 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첫 마디가 호남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남에서 죄송합니다. 서러웠습니다. 호남이라 눈치 보고 호남이라 소외당했습니다. 전남 진도가 고향인 저는 의붓자식 같은 차별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건만 호남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호남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정치에 입문했고 전 호남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껏 차별받고 소외받은 호남을 저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호남 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소외감을 이제는 그 누구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 하겠습니다. 국민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보시고 내게 제일 좋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있는 것은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본인들이 남들한테 듣는 얘기들이고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작으로 저희는 그 셀프 디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분이 어떤 분들이 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마 일주일에 한두 분씩 올라가서 이제 아마 올 연말까지 한 100분 정도가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뭐 우리가 좀 더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해서 뭐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고요.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자는요. 아직 제가 몇 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순서는 제가 조금 정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지만 뭐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 일체 없이 매번 하면서 진화되는 그런 시리즈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중심을 갖고 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제가 들어와서 2주밖에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갖고 나가는 일들 사이사이에 또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고요. 저도 지나면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말 가볍고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참 잘하는 것은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은데 어느 누구도 모으지 않았고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캠페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저쪽에 그 시원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혁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과 여름과 이 시원한 정치 세계를 아주 뭔가 이미지로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달만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현수막 이제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캠페인들에서 이제 양당을 보시면서 비교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와서 힘든 점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2주에서 2주 3일째 됐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제 나이가 감사해요. 제 연륜이.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었는데 누가 반대하면 또 저는 카리스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며 살았는데 특정 소수야 뭐 안 해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런 지금 상황 하나도 없어요. 이 PT 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대표님도 좋아하셨고 계신 분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한 분이. 그랬더니 저 말고 이쪽에 앉은 국회의원분이 그 얘기를 대응해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글도 이 국민 정보 인권이라는 말이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만드신 말인데 저는 이걸 듣고 상당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단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렸는데 또 이 부분에 이 문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날짜에 맞춰서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안에 계신 분들이 뭔가 구심점이 없었던 것 뿐이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해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믿어주시고요.